두 번째 이슈는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기본소득제입니다. 오늘 이 사안을 다뤄보기 위해서요. 미래통합당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노현웅 기자가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발언이 사실 이 논의에 불을 붙인 시작이었죠. 네네. 김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렇게 논란이 커질 걸로 예상하고 발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출범을 했거든요. 네. 지금 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달여 동안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 일성을 어떤 걸로 던지느냐, 그것이 이제 본인의 비대위 체제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첫 관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고심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애프터 코로나에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의 지금 취약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안전망의 어떤 외곽 지역이라든지 예. 교육이나 돌봄 등 이제 우리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네. 거기에 이제 답을 줘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가 기본 소득이었던 것이고. 네. 더구나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현금성 복지를 수급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효능감이랄까요? 그렇죠. 복지 효능감이 워낙 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적극하게 던져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기자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통합당 당 운영의 어떤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변화와 일단 보수를 집어던지겠다 이런 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민생에 있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승부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어떤 정책적 이슈를 많이 던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쳇말로 숟가락 하나씩 지금 얹고 있어요. 그렇죠. 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보시죠? 그러니까 통합당 당직자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지금 좀 좋아하고 있는 게, 그래요? 예, 정치뉴스에서 통합당이 어떤 톱 기사로 올라오는 게 사실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진짜 오랜만이군요. 예. 근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슈를 선제적으로 던졌고, 이게 또 더군다나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현금 지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정치 주자들은 다 지금 입장을 밝혀야만 하는 어떤 장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이 펼쳐지는 과정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한마디였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굉장히 정치적 효과가 컸던 그런 이슈 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 펼쳐졌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의원, 박원순 시장 이제 뛰어들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주인공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숙제가 될 텐데요. 이게 워낙에 좀 먼 문제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슬쩍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제를 또 뭘 던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은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이낙연 네. 의원, 박원순 시장이 뛰어들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내부 쪽 통합당 네네,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 원희룡 지사하고 홍준표 의원이 주로 반발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반발의 내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공개적으로 반발을 표시한 분들은 이제 네. 중진급에서는 말씀 주신 두 분이신데, 네. 원희룡 지사는 이제 혁신 포럼에 나와서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밖에 될 수가 아류, 없다. 예. 예. 지금 보수를 집어던지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보수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언의 톤이 셌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에서 하는 배급제도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군요. 아류 2등 이건 이제 어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규정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원희룡 지사나 홍준표 의원 말고 다른 통합당 의원들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도.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통합당의 주류적인 어떤 기류 정조는 어쨌든 그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내심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 한번 말을 던진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진급인 원희룡 지사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네. 차기 대선에 이제 자기의 어떤 발맞춰 가고 싶어하는 스케줄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겠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당내에서 어떤 경선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조금 흔들면서 시쳇말로 좀 간을 보는 거죠. 네.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하면서 이제 힘겨루기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해서 의정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통합당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잘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내심에는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그걸 표출하지 않고 좀 참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는 어쨌든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요. 네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기본소득 이 제도의 자체에 대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명확하지 않게 네. 뭐 재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시행이 쉽지 않다. 이 의지가 정말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통합당 출입 기자들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네. 발언을 보면 무슨 국어 숙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검토할 때가 됐다. 하지만 정책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걸 왜 또 야당이 하냐? 그건 정부와 여당이 할 몫이다. 그리고 아하, 예. 재원 마련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망한 일이다. 굉장히 층위가 다른 레인지가 범위가 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도 이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재원 마련 대책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정책화 단계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일단 이슈를 던지고 치고 빠지는 어떤 형태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내놓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긴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한 청년 기본소득 정도의 논의까지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했을 당시에 네. 기초 노인연금을 네네. 이제 의제화해서 또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또 정치적 그럼요. 효과를 예, 예. 불러일으켰죠.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는 확대가 되어 왔고 자리가 네. 잡힌 상황에서 다음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를 봤을 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원 대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노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 원희룡 지사 등이 반발을 하고 있고 내용도 다소 모호하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통합당 내부의 반발 이것도 좀 잘 관리를 하거나 돌파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이건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목이 좀 저희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 김종인 위원장도 고심이 되게 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던지고 여론을 읽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감각이 있는데 당내 기반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공천권을 휘두르거나 뭐 그런 어떤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에 대한 여론의 어떤 반응을 살피고 이런 약간 좀 구름 위에 떠 있는 정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론의 반응이 보이고 그게 이제 통합당 전체적인 지지율에 조금씩이지만 상승하는 기류가 보이면서 어쨌든 당내에서도 너무 흔들지 말고 지켜보자. 약간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삐끗하는 모습이 보이고 당내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돌파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네. 메시지 정치로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내 어떤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통합당 내부에서는 워낙 좀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당내에선 그런 평가도 사실은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워크아웃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구조조정을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네. 약간 구조조정 전문가 같은 느낌인 아. 거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애정이 없이 들어와서 음. 근데 이제 그 원래 기존 조직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발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어떤 경랑이 시작되는 그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 맥락을 주로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어쨌든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네. 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네. 또 노현웅 기자가 이 정치부에서 통합당 담당을 하기 전에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담당했었죠. 예. 기재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뭐 시기상조도 너무 시기상조라고 당연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원 마련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겠지만 그러니까 100만 원씩 5천만 명의 국민이 한 번 딱 받는데 50조 원이 들거든요. 50조.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만 51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 10분의 1을
그냥 한 번 100만 원 쏴주는데 사실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이 정말 기본소득답게 어떤 최저의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한다가 되려면 네. 적어도 한 달에 적어도 몇십만 원씩의 지급이 정기적으로 보장돼야 될 그렇죠. 거예요. 지속 가능해야죠. 더군다나. 그래서 1인당 5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그러면 1년에 300조 원이에요. 그러네요. 네. 한국의 1년 GDP, 그러니까 생산되는 부가가치 총량이 2,000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의 한 15% 이상을 그냥 정부가 걷어서 나눠주는 데 쓴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기획재정부 쪽의 이야기죠. 그쪽 시각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정이라는 것도 어쨌든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그 네.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필요한데 더 집중적으로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현금성 복지 이런 것은 사실 기재부 사이드에서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책화가 될지까지의 또 난관 중에 하나는 이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무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실력이 담보돼야 하는 지점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기본소득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데 집중해서 쓰게 되는 것도 기본소득 논의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김 위원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김종인 위원장. 네. 기본소득 이외에 또 던진 다른 화두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제 순차적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건 준비를 많이 해놨나 봐요. 예.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보여준 어떤 공백지를 메우는 것을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득이 어쨌든 단절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첫 하루 이제 기본소득을 민 거고요. 네. 우리 일상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사실 돌봄이잖아요. 교육과 그렇죠. 돌봄. 학교가 이렇게 학교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전일제 돌봄이라든지 또 이제 대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 코로나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경쟁력을 키워보자. 그래서 교육을 두 번째 화두로 던졌고요. 세 번째로 이제 AI나 데이터 경제. 4차 산업혁명이 더 코로나를 기점으로 빨라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정체성은 어쨌든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 화두를 던져주는 정치 집단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청이라든지 AI에 관련된 특화된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은 하고 계시네요. 그건 보수 정당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요. 진일보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통합당하고 다른 정책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합당 당 자체의 체질 개선은 성공할 것 같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당 내부의 정치력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본인 주변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전무한 상황이고 그걸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어떤 이 선명한 메시지로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허니문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길어야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한 8월 정도까지는 당내에서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걸 또 뒤집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어쨌든 앞으로 기본소득 논쟁은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지속될 걸로 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하고요. 슬기로운 기본소득제 논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이 기본소득 의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눈 대로 흘러왔고 이걸 이제 정책화하는 건 사실 정부와 여당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주제를 던진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청와대와 실질적인 어떤 실행의 단계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사실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복지망을 사회 안전망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 아까 주신 대로 기본소득이란 아이디어가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정책적 의제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 4차 산업혁명 어떤 고용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사회 안전망 그 모델 자체가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할지를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그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도 그렇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아직 명확한 아이디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이 현금성 복지, 현금 지원 이거를 다 기본소득이란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좀 오염됐달까요?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소득을 어디까지 기본소득으로 볼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향후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잘 지적해 주시는 기사를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겠습니다. 예, 노현웅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